당구에서 회전의 기본은 역시 회전을 주지 않는 무회전, 즉 노잉글리시겠죠. 회전은 무회전 0부터 시작해서 1팁, 2팁, 3팁, 또 더 나아가서 4팁, 그리고 일부 보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5팁까지 적용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스템 가운데 시스템 정확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무회전 시스템들이 탑 10 안에 줄지어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구도의 특성 등 외부적 요인에 가장 덜 영향을 받기 때문이겠죠. 단순하게 말 그대로 입사 반사각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무회전 시스템입니다. 물론 수구를 보내는 강도와 상중하 당점에 따라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선의 경우 회전을 주고 가는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정확합니다. 시스템은 이해하기 쉽게 수치로 만들어서 외우기 쉽게 또 계산하기 쉽게 계량화해 놓은 게 대부분이죠. 무회전 시스템 가운데서도 수치가 다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런데 이 계량화되지 않고 그냥 선만 보고 적용하는 시스템이 있죠. 물론 이건 역시 수치로 계량할 수 있긴 하지만 수치보다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눈대중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바로 평행선 시스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가 무회전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 이 평행선 시스템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데도 놓치고 있는 볼 배치가 의외로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새삼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장에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행선 시스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빈 쿠션의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맞아야 할 목적구에 지점을 찾습니다. 자, 이곳에 맞으면 득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구의 위치와 이 맞아야 할 지점을 연결합니다. 물론 가상의 선으로 눈으로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큐로 이 지점을 실제로 연결해서 찾아도 됩니다. 이 연결선의 한 가운데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을 반대편 코너 지점과 연결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중앙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선과 나란한 지점이 바로 1쿠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수구를 로잉글리시 무회전으로 해당 평행한 1쿠션 지점으로 보내게 되면 상단 당점을 쓰면 편하겠죠? 이처럼 간단하게 득점이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쿠션 넣어치기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적구의 득점을 위해 맞아야 할 지점을 찾습니다. 먼저 맞아야 할 지점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점을 찾으면 이제 수구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 수구와 연결한 선에서 가운데 지점을 코너, 반대편 코너 지점에 연결을 합니다. 이 코너로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중앙 기준선이 되는 거죠. 이 중앙 기준선과 나란한 지점, 평행선이 되는 1쿠션 지점이 바로 내 수구를 보내야 되는 지점입니다. 해당 1쿠션 지점으로 수구를 로잉글리시 무회전 상단 당점으로 편안하게 보내면 너무나 손쉽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되는 중앙 코너선과 기찻길, 즉 평행하게 보낸다고 해서 평행 이동법 또는 평행선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사실 시스템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원리만 알고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습니다. 빈 쿠션으로 보낼 때는 이처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볼을 먼저 치고 적용하는 볼 퍼스 시에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에서의 평행선 시스템 적용은 구장에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이적구를 맞히는 지점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점과 수구의 위치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빈 쿠션이 아니고 일적구를 맞히고 가기 때문에 일적구와 수구가 맞는
즉 닿는 부분이 수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수구가 놓인 위치가 아닙니다. 수구가 일적구에 맞는 부분이 수구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습해 보면 별것 아니죠. 일적구를 먼저 치고 갈 때는 일적구와 닿는 부분이 수구의 위치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구가 일적구와 닿는 지점이 이제 수구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이적과 맞아야 들어간 지점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이 연결한 정 가운데를 마찬가지로 코너와 연결하는 점이 중앙 기준점, 중앙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 중앙 기준선과 나란히 되는 지점이 1쿠션에 맞춰야 될 지점이 되는 거죠. 1쿠션을 바라보고 가는 지점입니다. 평행선이 되는 지점을 향해서 무회전을 주고 수구를 일적구를 마친 다음에 부드럽게 해당 지점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간편하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수구는 일적구를 맞추고 해당 1쿠션 지점을 바라보고 편하게 굴려가는 형태로 들어갈 때 가장 정확한 라인이 형성됩니다. 일적구를 타격한다든가, 특히 일적구가 허공에 떠 있을 경우에 타격이 주면 분리각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럴 경우는 진행 라인이 변화가 생기면서 득점에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일적구를 마친 뒤에 또 1쿠션을 강하게 부딪히면 반발력에 의해서 이번에는 진행 라인이 또 변하게 됩니다. 역시 득점 라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따라서 부드럽게 속으로 일적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한 1쿠션 지점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굴려주는 게 요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배치를 한번 볼까요? 먼저 맞아야 할 지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는 수구의 위치를 찾아야겠죠. 수구의 위치는 빈 쿠션이 아니기 때문에 일적구 옆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적구를 맞아야 하는 지점과 일적구 옆 수구가 닿는 지점을 연결한 뒤에 가운데 지점을 찾으라고 했죠. 그 지점을 코너와 연결하는 것이 바로 중앙 기준점, 중앙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 중앙 기준선과 나란하게 수구를 보내는 1쿠션 지점을 이제 보이죠. 그리 일적구를 마치고 수구를 보내게 되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일적구를 뒤돌려치기나 비껴치기 형태로, 즉 뒤쪽에서 치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약간의 역회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회전 반팁의 느낌을 주고 치는 게 훨씬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성을 상쇄시키는 무회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뒤돌려치기 형태나 비껴치기 형태는 수구가 일적구와 부딪히면서 미세하게 역회전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살짝 재회전 느낌 팁을 주고 보내면 득점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냥 무회전으로 보내면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3쿠션 지점이 살짝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다 보면 싫다가 아마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래서 뒤돌려치기나 비껴치기 형태일 때 볼을 뒤에서 옆으로 제각 돌리기가 아니라 볼을 뒤에서 치고 들어갈 때는 느낌적인 반팁을 주고 치시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평행선 시점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구사가 가능하지만 특히 투뱅크샷에서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투뱅크샷의 경우 대부분 이처럼 뒤쪽을 걸어서 득점을 하는 일종의 넣어치기 형태로 득점을 하죠. 그런데 이 쿠션 지점을 마치고서 일적구의 앞면을 마치고 득점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점을 볼 때는 볼 2개 정도, 그러니까 볼이 뒤로 들어가는 기준에서 볼 2개 정도 앞쪽을 겨냥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 치면 득점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강하게 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장에서 투뱅크샷에서 볼의 뒷면을 맞히는 형태와 앞면을 맞히는 배치 두 가지를 넣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실은 평행선 시스템과 입사 반사각만 이해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볼의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맞아야 할 목적구의 지점을 찾고요. 이 지점과 수구의 선을 연결합니다. 이 연결된 선의 정중앙에서 코너를 연결하는 기준 중앙선을 만들고요. 이 중앙선과 나란하게 평행선이 되는 1쿠션 지점으로 무회전으로 수구를 보내주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절대 강하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무회전에 집중해서 굴려치기 타법으로 수구를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배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평행선 시스템은 또 수치를 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꼭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지게 그냥 탁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곧바로 될 수 있도록
숙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려드렸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투 뱅크샷을 할 때 1적구는 같은 위치인데 2적구가 좀 불편하게 일반적인 각보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략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회전으로 칠 경우에는 1적구를 약간 강하게 부딪히는, 즉 분리각을 크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치고 싶을 때는 1쿠션 기준점을 좀 더 깊게 바라보면서 수구에 역회전을 주고 보내면 됩니다. 역시 당점은 상단을 주면 줄수록 상단을 주면 끌리죠. 그래서 상단 당점에 역회전을 주면 더 큰 각이 벌어지니까요. 수구에 역회전을 주고 2쿠션 넣어치기를 하면 1적구를 맞고 난 뒤에 훨씬 각이 크게 형성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 뱅크샷을 할 때 많이 응용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 적구가 쿠션에 거의 붙어있는 형국일 때는 극하 단팁을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뱅크샷의 경우에 회전력이 일반 볼을 수구로 1적구를 바로 치는 것과 반대로 하단을 주면 밀림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뱅크샷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단 당점을 주면 끌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쿠션을 칠 때, 뱅크샷을 칠 때 이 기본적인 원리를 꼭 아시고 치시기 바랍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